안녕하세요. HXXG 홍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뵙습니다. 지난번 클립 스튜디오 머리카락 그리기 강좌에 많이들 호응을 주셔가지고 다음번에 또 나름 영상의 성격이 유사한 영상을 제작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번 영상 또한 마찬가지로 클립 스튜디오 세일시스사의 지원으로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로 영상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머리카락 그리기의 연장선으로 오늘은 얼굴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인 눈 그리기를 다뤄볼 거고요. 일러스트 테마로서 조금 늦었지만 2025년 뱀의 해를 맞이해서 뱀을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를 그려보며 캐릭터의 눈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가 볼 겁니다. 이번 눈 그리기 강좌에서도 클립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유용한 기능들을 활용하고 쉽고 재밌게 그리는 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구조. 눈을 그리기 전에 눈의 기본 구조를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요. 현실의 눈 구조를 알면 만화나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형, 데포르메 할 때도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을 표현함에 있어 필요한 세 가지 요소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 첫 번째, 안구입니다. 안구는 눈동자의 기반이 되는 동그란 공의 형태죠. 안구에는 첫 번째로 흰자, 공막이 있고 두 번째, 홍채가 있으며 홍채 가운데 검은 부분으로 동공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람의 동공은 원형이지만 만화나 판타지 캐릭터에서는 동공 모양을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보통 이 세 가지의 구성을 알게 되면 대체적으로 눈을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되는데 종종 측면 및 반측면의 눈을 상당히 클로즈업 시키는 그런 그림을 그릴 때 각막을 표현하여 더 과장된 형태를 표현해서 리얼한 형태를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연출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눈꺼풀과 속눈썹입니다. 먼저 눈꺼풀, 눈 위아래를 덮는 피부죠. 윗눈꺼풀 모양에 따라 눈매의 인상이 결정되어요. 쌍꺼풀의 유무도 캐릭터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속눈썹, 윗눈꺼풀과 아래 눈꺼풀 가장자리의 털입니다. 속눈썹은 매우 섬세하게 표현해 주어서 눈의 완성도를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눈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표정을 부각시켜주는 표현으로서 세 번째 요소인 눈썹을 표현하여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눈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재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 재료들을 우리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형태로서 맛있게 조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를 우리는 디폼, 데포르메라고 하죠. 만화적으로 형태를 표현함에 있어 이들을 단순화시켜주면 되는데 각 재료들이 활용되는 포메이션을 우리 나름대로 명확하게 알고 다가가면 더 쉽게 우리가 원하는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각 포메이션을 제 나름대로 활용하는 그런 카테고리를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눈매입니다. 외형에서 드러나는 성격을 표현함에 있어서 용이하고요. 눈동자는 캐릭터의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눈썹은 감정 상태의 수식을 진행해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정보를 정리하고 표현해 보신다면 예로서 둥글둥글하고 솔직한 성격의 캐릭터가 슬픈 감정에 매우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요. 각 포메이션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디폼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작에 있어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해 볼 수 있도록 러프 스케치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제공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영상을 보며 따라해 보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전 작업에 들어가 볼까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펜으로 선을 따겠습니다. 이때 선이 흔들린다면 손떨림 보정 기능을 활용해서 안정된 선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 레이어는 투명도를 낮춰서 연하게 보이도록 한 뒤 그 위에 천천히 눈의 윤곽선을 따라 그립니다. 이번에 그릴 일러스트는 뱀의 해를 모티브로 잡은 컨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뱀눈처럼 세로로 긴 동공을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 계획하여 표현했습니다. 표현될 캐릭터는
뱀처럼 날카로운 인상으로 표현해주고 싶어서요. 윗눈꺼풀은 살짝 두껍고 선명하게 그려주고 속눈썹도 선화 단계에서 같이 그려줄게요. 윗 속눈썹은 여러 가닥이 모여 두꺼워지는 느낌으로다가 눈꼬리 부분은 길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눈꺼풀은 너무 강하게 그려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캐릭터 눈을 그릴 때는 동공을 동그랗게 표현해 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 따라서 스케치를 변형하고 표현해 보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취향에 맞게 즐겁게 한번 그려봅시다. 선화를 그리다가 좌우 균형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캔버스를 좌우 반전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단축키로 설정해두면 바로바로 화면을 뒤집어 볼 수 있어서 그림의 균형을 체크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반전해서 봤을 때 눈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부분만 살짝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선화 작업을 하고 나서 형태 수정이 필요할 때는 픽셀 유동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는 지금 선화 단계가 끝난 후에 어색한 부분이 캐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유동화 기능을 활용해서 살짝 이렇게 수정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클립 스튜디오에서는 여러 레이어를 동시에 유동화할 수 있어가지고 선 레이어와 채색 레이어들을 한꺼번에 선택해 변형하면 나중에 색칠까지 한 뒤에도 형태를 통째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용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선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눈의 형태가 표현이 되었네요. 이제 색을 넣어서 눈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디테일들을 표현하는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채색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눈 마스킹을 구축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선화 레이어 아래에 놓고 눈의 라인에 맞춘 형태에 맞게 회색으로 눈 형태의 영역을 잡아줄게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선화 아래에 놓고 눈의 기본색을 깔아줍니다. 흰자 부분은 완전한 흰색보다는 약간 회청색이나 연한 살색을 섞어서 칠하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홍채는 원하는 색으로 채우는데 저는 뱀의 해 컨셉에 맞춰 황금빛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뱀눈 하면 떠오르는 컬러죠. 밑색만 깔아놓은 눈은 평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두운 색으로 그림자를 넣어 입체감을 불어넣어 줄 거예요. 흰자위 부분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만든 뒤 흰자의 윗부분, 윗 눈꺼풀 아래에 옅은 회색이나 파란색으로 어둠을 넣습니다. 윗 눈꺼풀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죠. 홍채에도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어줄게요. 윗부분은 원래 홍채색보다 한두 단계 어두운 색으로 덮고 아래쪽은 원래 색이나 조금 더 밝은 색을 남겨둡니다. 이렇게 하면 눈동자가 둥글고 빛을 받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적황색 홍채 위쪽에 어두운 그라데이션을 덮고 아래쪽은 밝은 노란빛이 남게 그려주었습니다. 이제 동공 부분을 진한 검정 부분으로 칠해줄게요. 필요하다면 홍채 가장자리도 살짝 더 어둡게 둘러줍니다. 명암 표현을 할 때 빗자국이 너무 칼같이 딱딱하게 표현된다면 에어브러쉬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블렌딩 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터치감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오퍼시티를 낮춰 여러 번의 터치를 부여하고 쌓아 올려서 밀도감 있는 표현 또한 가능해집니다. 또한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활용하면 이미 칠한 밑색을 벗어나지 않고도 그 위에 그림자를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Ctrl, Alt, G를 누르시면 되세요. 이제 눈을 반짝이게 만들어주는 하이라이트와 기타 디테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가장 위에 만들고 순백색 또는 매우 밝은 색으로 눈동자의 빛 반사를 그려주고 또는 파티클을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는 제가 밝은 색으로 동공 위에 밝은 색의 하이라이트를 그리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큰 원형 하이라이트를 홍채 윗부분에 하나를 크게 찍고 지금 아주 크게 그렸죠? 그 반대쪽 아래에는 작은 점이나 타원 형태의 하이라이트를 그려서 눈물이 맺힌 듯 맑고 빛나는 표현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 하이라이트 위치를 설정하시면 되겠는데 통상적으로 위쪽 한쪽에 크게 그리면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트를 표현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약간의 디테일들도 많이 그려줄 건데요. 홍채 아랫부분 가장자리나 검은 동공 가장자리에 밝은 색을 덧칠해주고 여러가지 표현들을 진행해 주어 눈동자를 유리알처럼 보이게끔 하고 리얼하게 보이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더 구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러스트에서 동공의 시선을 매우 과하게 가져가 주고 싶어서요. 눈동자 묘사를 매우 디테일하게 가져갈 건데요. 홍채에는 이러한 결들이 있죠. 이 표현을 데포르메로써 과장되게 표현해 주시는 거라고 보면 되세요. 여러 결을 차분하게 묘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파티클 표현을 살짝 틀어서
하트 파티클도 표현해 보기도 하고요. 하이라이트 표현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트의 테두리를 붉은색 조로 덮어줍니다. 그럼 좀 더 영롱하게 빛나는 하이라이트 느낌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홍채의 밝은 붓 또한 밝은 색조로 날카롭게 엣지를 표현해줍니다. 이 또한 덩어리감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탱글탱글한 느낌을 더 보완해주겠죠. 눈동자 표현이 좀 어색하고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디테일 작업을 하다 보면 항상 파고들어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전체적인 안목, 시야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냉정한 관점으로 그림을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는 타이밍을 가져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좌우 반전을 해보니까 동공의 형태감도 조금 치우쳐진 것 같습니다. 픽셀 유동화를 활용해서 조금 더 수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과했다고 생각이 드는 묘사는 홍채의 결 묘사였습니다. 최소한으로 죽여주고 어둠을 더 단순하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더 진행해 보았어요. 훨씬 낫네요. 역시 심플 이즈 베스트였던 것인가? 여기서 푸른 색조를 어둠에 살살 입혀주는 터치는 주조색 개념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에 색상을 입혀주어 일러스트의 통일감을 구축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난색조의 색상들이 일러스트에 매우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푸른색과 매칭을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유사 색상의 개념 또한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유사 색상은 색상환에서 선택한 색상의 주변부에 위치한 색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 색상 개념을 활용하면 완전 달리 보이는 색상일지라도 자연스럽게 매칭하여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색의 밝기와 대비를 조금 손봐서 더 임팩트 있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클립 스튜디오의 톤 커브 툴입니다. 레이어, 신규 조정 레이어, 톤 커브를 선택해서 전체 색감을 조정해 볼게요. 저는 커브를 살짝 S자 형태로 아주 살짝 조정해서 어두운 값은 더 어둡게, 밝은 값은 더 밝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홍채의 색이 더욱 선명해지고 하이라이트도 더 눈에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 보정 기능을 활용해 볼 건데요. 이 다음엔 레벨 보정 기능을 활용해서 대비차를 극한으로 올려줍니다. 밝은 불을 최대한 살려주고 이외는 블랙으로 전부 태워준다는 결과값을 발생시켜 줄게요. 여기서 클립 스튜디오 4.0 버전에서부터 지원 시작한 렌즈 흐림 필터 기능을 활용해 볼 건데요. 렌즈 흐림 효과는 전체적인 마무리 효과로서 활용해 봄직한 기능이기 때문에 먼저 레이어 최상단에 현재까지 최종 단계로서 구성되어 있는 이미지가 필요해요. 레이어 복사본 결합을 진행해서 현재 진행되어 있는 최종적인 그림 이미지를 담은 레이어를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주세요. 이후 렌즈 흐림 효과 기능을 활성화시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이 흐림 효과 범위라는 것은 전체적인 블러의 강도로서 받아들이셔도 무관합니다. 하이라이트의 모양은 조리개의 모양에 따라 발생되는 보케의 모양새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면은 삼각형을 고르면 이 보케의 모양이 삼각형이 되어 있고, 사각형을 고르면 사각형이 되죠. 실각형을 고르면 이런 식으로 실각형의 모양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 강조는 대비차를 크게 발생시켜 이 보케를 더 부각시켜주는 기능입니다. 하이라이트 강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높을 땐 이런 식으로 보케의 모양새가 더 명확하게 발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하이라이트 둥글기는 보케의 각을 완만하게 해주는 정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오각형의 보케를 발생시킨 다음에 하이라이트 둥글기를 높여주면 점점 원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회전은 요 보케의 모양들의 회전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런 식으로 회전율을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저는 렌즈 흐리기 수치는 지금 떠있는 화면처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설정을 스크린으로 바꿔준 후 오퍼시티를 낮춘 후 레벨 보정 기능에 눈을 꺼주시고요. 오퍼시티 한 25 정도로 맞춰볼게요. 이 상태에서 좀 과하게 적용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지우개로 슬슬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눈의 채색과 렌더링을 표현하는 과정이 완료되었어요.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눈의 구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포르메를 포함 선화를 표현하고 색칠하는 전체 과정을 함께 진행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눈 그리기에 대한 감이 잡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를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무료 체험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험판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해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4.0의 여러 신기능 중 3D 기능을 활용하여 빛의 렌더를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능이 생겼는데 저도 앞으로 작업하면서 이 기능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D 툴을 처음부터 배우는 거는 꽤 허들이 있었는데 부담없이 3D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무료 체험판을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따라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홍바!